혹시 그거 알아요? TV 광고 시장을 축구 선수들이 거의 점령했던 때가 있었어요. 화장품, 통신사, 신용카드, 의류 뭐 장난 아니었어요. 우루사 막 이런 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광고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축구 선수들이 언제부터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까요? 그리고 연봉은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엄청 받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 선수는 물론이고요. 이강인 선수, 백승호 선수, 그리고 이승우 선수처럼 어렸을 때 유럽에 진출하는 선수들까지. 그리고 또 하나, 천하의 히딩크 감독도 몰랐던 게 있죠. Sometimes I like it to have it a little bit more enthusiastic when people are watching.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뜨거웠던, 거의 모든 국민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말도 안 되게 전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드는 것만 같았던 2002년 월드컵입니다. 자, 히딩크 감독이 좀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땠어요? 우리 대표팀 경기가 시작을 하니까 인파가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거리 응원을 한 사람만 몇 천만 명 단위예요. 몇 백만이 아니라. 승용차 트렁크에 막 탄 차 막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트렁크에 타서 막 응원을 하고 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리고 막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본 건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거리로 나왔는데 갑자기 시내버스에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응원을 막 한민두 명이 아니고 막 이게 뭐야? 더 신기한 건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말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클락션을 막 누르면서 빵빵빵빵. 이게 말이 돼? 이게 한국인가 내가 지금. 하지만 첫 경기 폴란드전에서 선수들 바짝 얼어 있었죠. 입장할 때 표정 보면 티가 나는데 심지어 최고참 최진철 선수는요 밖으로 도망가고 싶었대요. 하지만 막상 부산에서 첫 경기가 시작되니까 과거 월드컵에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욕을 막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직전 월드컵 직전에는 부상을 당하고 이랬던 선수죠. 황선홍 선수가 과거의 오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첫 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되는 건지 부상당했던 이용표 선수 대신 들어왔던 이을용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황선홍 선수가 진짜 멋진 골을 넣고 처음에 막 달려 찾아간 그분은, 근데 두 분은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유상철 선수가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쐐기골을 터뜨렸죠. 대한민국 역사상 첫 본선 승리였어요. 그야말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울었다니까. 막 거리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울고, 모르는 사람끼리 막 부둥켜 안고,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월드컵 베이비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애들이 더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막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리 응원전 하는 편의점에서 PM 기구는 훨씬 많이 팔렸어요. 3배 팔렸어요. 3배. 갑자기 19금으로 근데 그나마 쉽게 봤던 두 번째 경기, 6월 10일 대구에서 미국과의 경기였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첫 경기에 결승골을 넣었던 황선홍 선수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선취골을 냈죠. 골입니다. 골. 그리고 페널티킥이 나왔는데 이을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찾는데 막힙니다. 근데 이걸 두고 나중에 김남일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대 때려줘야 된다. 대표팀 분위기가 좋긴 좋았나 봐요. 하지만 판타지스타 안정환 선수가 꼬인 매듭을 풀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었나 봐요. 막 그리고 그 유명한 왜냐면 미국 경기니까 솔트레이크 올림픽 때 그 오노 사건, 이천수 선수가 막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천수 선수가 원래 그때도 당돌하는 걸로 유명했었대요. 등번호 10번이 원래 에이스가 다는 건데 그럼 내가 달아야겠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근데 1승 1무라서 16강 진출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불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옛날 월드컵 때 맨날 그랬거든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야 지금 1무 1패니까 2무 1패면 경우의 수가 뭐 어떻게 되고 뭐 3무면 이런 걸 했었거든. 게다가 마지막 경기가 최강 포르투갈이었잖아요. 제발 비기기만이라도 해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또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비기는 게임은 하지 않을 겁니다. 6월 14일 인천이었죠. 참고로 지금 국가대표팀의 감독 벤투 감독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포르투갈 선수로. 엄청나게 거친 경기였어요. 박지성 선수가 심한 부상을 당할 뻔했고요. 히딩크 감독이 완전 열받아서 막 뛰쳐나갈 정도였어요. 근데 막 퇴장당하는 선수는 막 심판을 때리고 경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이 비기니까 이거 왜 이러지? 세계 최고 선수 피구가 송정국 선수한테 막 완전히 막혔거든요. 경기가 안 풀리고 계속 비기고. 정말 잘했더라고요. 잘했죠. 네, 잘했어요. 근데 포르투갈 입장에선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라서 해살하자 막 그런 식의 제스처도 막 취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랬는데 그런 설이 있어요. 막상 우리 선수들은 그걸 몰랐어요. 꼭 이겨야 되는 줄 알고 악착같이 뜁니다. 그리고 전설의 골이 터지죠. 부모님이 체육교사만 돼도 정말 좋겠다고 얘기했던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골이죠. 조문객과 유족들도 슬픔을 잠시 잊은 채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골 넣은 박지성 선수는 자기에게 기회를 준 은인이라고 했던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깁니다. 나중에 둘이 광고도 찍어요. 뭐 생일 축하해 지성 뭐 이거 알아?
생일 축하해. 참고로 이 골 어시스트한 이영표 선수는요, 개막 이틀 전에 차두리 선수랑 부딪혀서 종아리 부상을 당했어요. 전치 3개월이 나왔어요. 근데 얘기를 한 번 더 접자면 차두리 선수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그 전에도 이울령 선수랑 훈련하다 부딪혔는데 이울령 선수가 다치고 정혜성 코치는 심지어 갈비뼈가 나갔어요. 뭐 차두리 선수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차미네이터라고 부르죠. 이영표 선수는 3개월 진단이 나왔으니까 다른 예비 선수랑 교체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아, 끝났구나. 근데 부상 다음날 히딩크 감독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찾아갔지.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랑 1년 반가량 같이 보냈는데 이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담 치료 인력을 이영표 선수한테 붙이는 거죠. 결과는 기적같이 2주 만에 회복을 해서 대박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결과는 1대0 한국팀의 승리, 16강 진출이 확정됐죠.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 대통령이 찾아옵니다. 감독이랑 막 포옹을 하고요. 선수들이랑 포옹을 하고 감독과 주장이 선수들한테 병역 혜택을 주는 걸 건의를 해요.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어요. 그리고 곧이어 협회에서 감독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일 이태리전에서 승리하면 병역 특례입니다. 히딩크 감독 말로는 경기 전날에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너희가 병역 면제를 받을 거다. 그랬더니 막 선수들이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막 껴안고 막 난리가 났대요. 아니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히딩크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당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거의 90%가량이 이거에 찬성하다, 좋은 일이라고 답을 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대한민국 대표팀은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합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또 신기한 행보를 보여요. 목표가 16강이니까 선수들은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16강 상대는 최강팀 중에 하나죠. 이탈리아고. 이게 만족해하는 선수들한테 히딩크 감독이 불같이 화를 냈대요. 그리고 나서 명언을 남기죠. The aim was already reached, but I like the team to be greedy and hungry to the next aim.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막상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있는데 8강전에 진출하게 되면 만나게 될 스페인의 경기를 보러 갑니다. 이탈리아 경기장 하지도 않았어. 아직 16강전인데 선수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독님 진짜 8강전 준비하시네? 그럼 이탈리아 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뭐야? 이긴다는 거야? 뭐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설의 16강전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팀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질비했어요. 양팀 선수들의 입장하는 표정부터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때 붉은 악마는 어게인 1966이라는 카드 섹션을 걸죠. 1966년에 이탈리아가 북한을 만나가지고 못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떠올리게 하려는 거였죠.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한테 좋은 찬스가 왔어요.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게 된 거예요. 근데 막혔습니다. 정말 나라 이름 표정을 짓고. 그리고 곧이어 이탈리아의 비에리 선수 공격수한테 팔꿈치로 맞은 김태형 선수의 코뼈가 내려앉아요. 참고로 이탈리아 팀은 이 경기에서 또 팔꿈치가 쓰였어. 이번엔 자기 편 선수가 맞아가지고 이마가 깨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경고도 안 받은 비에리가 10분쯤 뒤에 선취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승부수를 던지죠. 다친 김태형, 김남일 선수를 빼고요. 홍명보 선수까지 빼고 그 자리에 죄다 공격수들을 투입해요. 지면 끝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후반전 끝나기 직전인 후반 43분에 평가전 동안 단 2경기에만 골을 넣어가지고 저게 킬러 맞냐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설기현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한 거죠. 이후에도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력 훈련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진짜 재밌었던 게 차두리 선수가 진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때 막 아버지 차범근 해설위원이 차두리 막 이런 게 있어. 결정적인 찬스. 차들이 좋았어요. 차두리 오버헤드킥. 그리고 연장 후반 12분에 페널티킥을 놓쳤던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 역전골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우리가 8강에 나가게 된 거죠. 근데 8강전 스페인과의 경기는 광주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8강전 전에 이미 히딩크 감독이 코칭 스태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승부 차이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근데 우리 대표팀은 23명 선수들 중에서 거의 16명만 경기를 뛰었었거든요. 체력이 그만큼 많이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식 기간도 적었고요. 하지만 선수들은 또다시 전후반, 연장 전후반까지 엄청나게 거친 경기를 버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도 좀 따랐어요. 막 골대를 맞고 나가고. 그리고 대망의 승부차기. 이훈재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죠. 주말을 맞아 열린 결혼식장도 또 다른 응원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커 홍명보 선수였어요. 항상 똑같은 그 표정,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죠. 집착하게. 자, 슛! 한국을 4강에 진출시키고 활짝 웃습니다. 근데 이 표정만 보면 홍명보 선수 돌부처 같을 것 같은데 이영표 선수가 나중에 그랬어요. 히딩크 감독이 마지막 키커는 명보 너다 딱 했더니 저 못 차요 그러다가 박항서 코치님이 와가지고 야 네가 안 차면 마지막 골을 누가 차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찼대요. 근데 나와서는 또 이렇게
그렇게 대표팀이 월드컵 4강이라는 드라마를 쓴 거죠. 참고로 스포츠 경기 하면 지금 뭐 대한민국 대 어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한국 대 어디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도 2000년 월드컵에서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너무 많이 하니까 이때쯤 이 경기 때쯤에 자막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대 스페인. 그리고 나서 히딩크 감독의 말대로 지칠 대로 지쳤고 이미 체력이 모두 소진된 대표팀은 4강에서 독일을 만나서 석패합니다. 1대0으로 졌죠. 잠깐 딴 얘기인데 당시에 결승골을 발락 선수가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발락 선수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한국 독일전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를 앞두고 자기 SNS에 그때 골 넣은 사진을 올렸어요. 세리머니 하는 사진을.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무튼 우승을 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할 때 별이 나오잖아요. 우승팀이 별을 달게 되거든요. 유니폼에 별을 달자는 카드 섹션의 문구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꿈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터키와의 3, 4위 결정전에서 패하면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4위로 마감합니다. 브라질, 독일, 터키에 이은 4위였어요. 참고로 공동 개최국인 일본은 16강에만 들었고요.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 치를 수 있는 모든 경기, 7경기를 모두 치르면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 7경기 내내 막 보고 즐거울 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23명의 우리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서요. 대회 끝나고 히딩크 감독이 자신이 감독으로 부임한 PSV 아인토벤, 네덜란드 데려간 박지성, 이영표 선수를 비롯해서요. 송종국, 이을용, 이천수 선수 등 10명이 유럽에서 뛰게 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선수들을 유럽에서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결과로 2002년에는 단 2명뿐이었던 유럽파 선수들이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선 5명으로 늘었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선 6명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9명까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후로요. 한국에서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많은 꿈나무들이 다른 종목이 아닌 축구에 뛰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죠. 그래서 황금 세대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는 너무 좋고 기쁜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앞으로 내가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 대표팀이 4강전에서 뛰는 걸 다시 볼 수 있을까? 심지어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4강전에 다시 나가는 걸 내가 볼 수 있을까? 약간 아련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아직도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요. 당시 선수단을 비롯해서 월드컵 개최를 만들어준, 그리고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열리게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유상철 감독님을 비롯해서 당시 월드컵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한국팀 감독을 맡았던 시간이 내 커리어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했던 히딩크 감독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승자는 단 하나뿐이다. 하지만 진짜 실패는 자신의 저력만큼 열정을 쏟아붓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없다는 생각만 없애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5%, 10%, 15%를 더 할 수 있다. 성공은 실수에서 나온다. 실수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반복하라.